자, 드디어 이제 촬영 들어갔어요. 지금 촬영 들어갔어요. 목소리만 나오면 출연하니까. 얼마 안 나와. 목소리만 출연해. 이 효빈이가 친숙한 목소리, 우리 민지가 대답해주면 좋겠네. 자, 사건과 경우의 수야. 사건은 뭐 어떤 실험이나 관찰, 뭐 주사위 던지기를 할 때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걸 이제 경우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개수를 일일이 이렇게 세우는 걸 뭐라고 한다?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걸 여기 수용도라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A하고 B하고 C를 일렬로 나열할 때, 선생님 설명할 때 수용도로 설명 많이 할 거거든요. 알죠? 일렬로 줄 세우기 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해봐라. 3명을 줄 세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제일 앞에 1바로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 2바에 BC가 올 수 있겠죠. 맞지? B 오고 나서 그 다음 C, 그 다음 B 올 수 있고, 그러니까 A, B, C 순 A, C 이럴 수 있고, 그럼 B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남은 C와 A가 이렇게 오는 거. 그 다음에 C가 왔을 때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얘 B 오고 얘 A 오고, 총 이 끝까지 있는 게 경우의 수거든요. 총 6가지 나오죠. 그거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죠. 줄 세우기 수. 4 곱하기 2 곱하기 1 몇 가지 나온다? 6가지다.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거죠. 줄 세우기 수 기억나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수 몇 명? 3명. 한 명 썼으니까 여기 뭐 기억 안 나는 거? 야,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줄 세우기 수.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수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2명 썼으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고등학교 때 이 줄 세우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표현만 이거를 3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3팩토리얼 뜻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건 나중에 뒤에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만 조금 바뀐다는 거. 표현만 좀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합의 법칙이 뭐고 곱의 법칙이 뭐냐. 그래서 보통 A 사건, B 사건, 요게 접속사가 또는이라는 게 나와요. 보통 또는과 같은 말들을 조금 정리해 줄게요. 얘네들이 한국말이 어려워가지고. 또는과 같은 말들이 이거나 적어도 뭐 이런 말들이 또는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과 A이거나 B가 일어날 확률과 A와 B 중 적어도 한 개가 일어난다. 다 같은 말이야. 와, 한국말 어렵다 맞지? 하나도 표현하면 되는데 누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까 한국말 표현? 왜 그럴까? 왜 우리 괴롭히려고? 세종대왕께서 그러려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을 백성의 사랑으로 만든 게 한글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어. 우리나라 말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인데 참 표현이 다양하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은 A 사건 따로 B 사건 따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 보면 뭐 명확하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 주머니 한 개. 와, 주머니 안에 와우 공이 많네. 1번 공, 뭐 로또 같아. 2번 공, 3번 공, 몇 번 공까지 있다? 20번 공에 20개의 공이 있대요. 이 공에서 몇 개를 꺼내겠다? 한 개만 꺼내겠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사건이 뭐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4의 배수 몇 가지야? 요게 A 사건, B 사건이라 인지하는 거죠. 요게 A 사건, 요게 B 사건이라 인지하는 거죠. 그럼 4배가 나올 거예요. 4배 몇 개 있지, 안에? 5개. 너 쳐다봤는데 말 안 해주고. 4, 8. 야, 나 알면서 4, 5, 20인데. 맞지? 4의 배수 5개. 4배 5개. 그 다음에 7배. 7배는 몇 개 있지?
그렇지, 그렇지, 두 개. 근데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나진 않죠. 맞지? 한 개를 꺼내는 사건에서 4배와 7배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사건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해서 총 몇 가지나? 7가지. 이렇게 구하는 게 합의 법칙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죠? 근데 거꾸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가봅시다. 자, 아니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자 뭐라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A 사건을 소수가 나온 사건, 소수 오랜만에 듣죠. B 사건에 짝수가 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합의 법칙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소수가 나오는 거 다 알죠? 소수 다 안다고 치고, 생각보다 내가 고등학교 애들 가르쳐보니까 선생님 진짜 질문 많아. 선생님 이런 소수예요? 아 진짜 질문 많거든 이거. 이런 소수야 아니야? 소수의 뜻이 뭐예요? 자 정리하고 가볼까 우리? 모르는 친구들 적어놔요.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수가 몇 개인 수? 약수가 꼭 두 개인 수.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해요. 약수가 한 개인 수. 세상에 1밖에 없어. 1밖에. 약수가 몇 개인 수? 3개 이상인 수. 그렇지? 무슨 수? 3개 이상인 수. 지웁니까? 아세요? 아무도 없나? 3글자였는데. 오, 합성수 유식해. 3개 이상. 합성수라 그래요. 합성수. 그래서 약수의 개수로 분류하면 자연수는 한 개인 수, 두 개인 수, 세 개인 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개인 수가 1, 그 다음에 약수가 두 개인 수가 소수, 약수가 세 개인 수가 합성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수, 20 이하의 소수는 그냥 속사포처럼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속사포처럼 나와줘야 됩니다. 20 이하의 소수 뭐라고? 2, 3, 5, 7, 11, 13, 17, 19 오케이. 이런 식으로 속사포처럼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2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다 8개 있거든요. 근데 짝수는 여기서 많잖아. 2, 4부터 20가 있는데 여기에 10개가 있잖아요. 얘는 8개가 있고. 근데 합의 법칙 사용할 때 이렇게 더해서는 18가지 실제로 아니죠. 누가 중복돼요? 2가 중복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 사용할 때 중복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8 플러스 10 한 다음에 빼기 1 중복된 경우를 꼭 빼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몇 가지다? 17가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꼬리 욕치 안 했네. 꼬리 욕치 다 하고 넘어가. 꼬리 욕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닌데? 자, 꼬리 욕치 가봅시다.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A 사건,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A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은 N가지일 경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그게 대표적으로 민성아 주사위 2개를 던질 때예요. 알겠죠? 주사위 몇 개? 서로 다른 주사위 A, B가 일어나 얘를 동시에 던질 때. 이거 비공기 있나 보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민성아? 와, 이제 옛날에 12가지라는 친구 많았었는데 중2 때 가르칠 때. 진짜 많았어. 12가지. 왜요? 선생님 수는 10가지 왜요? 다 적어줘도 12가지 아니에요? 이러면서 진짜 많았었는데. 그래서 동시에 던질 때 12가지가 아니라 36가지죠. 그걸 수용도로 나타내면 이렇죠. A 주사위에 1이 나올 때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죠. B 주사위에. A 주사위에 2가 나올 경우
B 주사에 1부터 뻥뻥뻥뻥 6까지 다 나올 수 있죠. 그런 식이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A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속하면 이게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4 나올 때 1부터 6까지. 봐봐봐. 엄청 많죠. 6가지나 나오죠. 5일 때 1부터 6까지. 봐봐봐. 6일 때 1부터 6까지. 봐봐봐.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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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6가지가 6개니까. 이렇게 해서 고배 법칙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 B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 동시에 던질 때는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36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예시가 하나 있죠. 두 개를 던질 때 연달아 던질 때 연달아라는 뜻을 모르고 자,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 첫 번째는 짝수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6의 약수눈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러면 첫 번째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동시에 던진다는 거지.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알죠? 그러면 짝수눈이 나온 건 세 가지잖아요. 맞죠? 6의 약수는 다 알죠? 1, 2, 3, 6이죠. 총 4가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무슨 법칙으로? 고배 법칙으로 12가지를 구해주면 되고 그걸 일일이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가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구분하는 방법. 합의 법칙은 선생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각각 생각할 때, 고배 법칙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는 곱하기로 구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빠바바바바. 자, 딱 5분 줄 테니까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 중2 수준이거든요. 효빈이도 지금 영상 볼 거니까 지금 딱 효빈아 5분 줄 테니까 지금 풀어봐. 그럼 여기서 춤을 좀 춰야 되나? 이렇게. 자, 일단 약간 멈춰야 되겠네. 영상 길어지면. 자, 효빈아 풀어봤니? 아, 그렇지. 이건 잘 봐야 돼, 이거. 자, 일단 503번. 이거 너무 쉽죠? 솔직히. 김밥 4종류, 3종류, 3종류. 한 가지 택하는 수. 뭐 먹고 싶어, 요 중에서? 나는 라면입니다. 선생님 라면 충이. 충이라니 좀 이상한데. 와, 라면이 너무 맛있어. 이래서 배가.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4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다음을 구하세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 진짜 많이 했죠, 이거. 맞지? 합이 11일 때가 5, 6, 6, 5. 합이 12일 때가 6, 6.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서로 다른 눈의 수의 차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쨌든 여기서는 3가지고 두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면 일단 0일 때가 있겠죠. 그런 게 사실 매콤하면 1,1, 2,2, 3,3, 6,6 6가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일어나는 건 1, 2, 2, 1 둘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착각하면 안 돼. 얘에서 얘 빼는 거 아니야. 차이라는 건 그냥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2, 3이 있으면 3, 2가 있고 3, 4가 있으면 4, 3이 있고 그 다음에 5, 6이 있으면 아니지 4, 5 안 했네. 4, 5가 있으면 5, 4가 있고 그 다음에 5, 6이 있으면 6, 5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하면 또 금방 세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진이는 모자 4종류와 티셔츠 3종류, 바지 5종류를 가지고 있다. 현진이가 남자친구 같은데 여자친구 만나려면 모자 잘 골라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들이 모자 쓰고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솔직히 모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원판이 중요하죠. 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내가 좀 이게 스타일이 그런가가 아니야. 원판이 중요하죠.
미안하다. 자, 모자 4종류, 티셔츠 3종류, 바지 5종류를 가지고 있다. 그럼 모자에서 4가지, 3가지, 5가지 곱해 붙이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밑에까지 경우에는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집에서 도서관 가는 경우가 3가지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4가지가 돼 있으니까 이걸 동시에 일어나서 곱해 법칙으로 구해주면 금방 끝나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제 한번 볼까요? 아, 괜찮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100장의 카드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1부터 10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좀 약간 뚫어져 쳐놨어. 효빈이를. 자, 1부터 100장의 카드가 있을 때 12의 배수 또는 그러면 얘가 일어나는 경우와 얘가 일어나는 경우를 더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의 배수 100이야. 1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민지야 그러지 마. 자, 민지야 100이야 12의 배수 곱하기로 생각하면 돼. 12 곱하기 얼마가 96이 돼요? 8이요. 그러면 12의 배수 몇 개 있다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13의 배수죠. 13의 배수는 13 곱하기 얼마가 91이 돼? 오케이. 7개죠. 따라서 7개죠. 근데 배수할 때 지금 주의할 점이 13의 배수도 되면서 12의 배수도 되는 게 100 벗어나죠. 얼마예요 그게 실제로? 13의 배수도 되면서 12의 배수도 되는 숫자가 유나야 얼마야 도대체? 일부러 안 해주는 건가? 13 곱하기 12 하면 되죠? 맞지? 16, 13. 그 숫자가 얼마야? 최소 공배수가. 그러니까 156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동시에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뺄 게 없어요. 그래서 1번 답은 15가지가 끝이. 하지만 2번 문제 봐요. 자, 그 똑같은 문제인데 2의 배수랑 5의 배수예요. 자, 하윤아 2의 배수 몇 개 있어? 100이야. 200. 200 몇 개 있어? 네? 다시 1부터 집중하고 있는 거 맞지? 1부터 100까지 중에 이제 이번 문제 풀 건데 2의 배수 몇 개 있냐? 50까지 50개 있어. 50개. 5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5배는 20개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뭐가 겹쳐요? 뭐가 겹칠까? 2의 배수도 되면서 5의 배수도 돼야 돼. 너 지금 찍고 있는데? 10의 그래, 10의 배수가 중복 카운팅이네. 이 안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그래서 얘는 10의 배수를 빼줘야 돼. 그래서 빼기 10배를 해줘야 돼. 10배. 10의 배수. 10의 배수 당연히 몇 개 있어? 10개 있겠죠? 10부터 100까지. 그래서 10개를 빼서 계산해서 60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60개 치킨. 참 맛있죠? 자, 그 다음에 100과 서로소. 와, 서로소란 말 오랜만에 듣는데. 서로소 너무 궁금한데. 민석이 알 것 같은데 느낌이. 야, 민석아, 서로소라는 뜻이 뭐지? 서로소. 모르겠어. 모르면 제가 아니야. 괜찮아. 민지야, 그래도 우리 3L의 역사인데. 진짜 약간 섭섭할 것 같아. 야, 1학년 때, 6학년 때, 아니, 5학년 때부터 서로소라는 뜻이 뭐죠? 공통 약수가 1밖에 없는. 오! 오케이, 좋아요. 맞아요. 서로소라는 뜻이 공통약수가 몇밖에 없을 때, 1밖에 없을 때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연수 A하고 B가 있어요. 이 두 수의 공약수라고 하죠. 공통약수가 1뿐일 때 두 수 A, B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로소를 찾는 방법은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냐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과 서로소란 말은
100이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인마와 소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맞지? 2의 배수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5의 배수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의 배수, 5의 배수 둘 다 되면 안 된다. 그래서 2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 잘 들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카드가 있다 하고 있을 때 100과 소로소인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그냥 3번만 덩그러니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항상 3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발생하는데 전체 카드 수 빼기 뭐고? 저거와 소로소가 아닌 거 있잖아.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소로소가 아니려면 5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야? 2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5의 배수가 결론적으로 전마와 소로소가 아니거든. 그래서 소로소가 아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빼서 이렇게 역발상으로 구해줘야 소로소는 쉽게 구합니다. 자, 소로소는 역발상으로 구해줘야 돼. 알겠지? 소인수분해 딱 해서 2의 배수, 5의 배수를 전체를 다 빼주면 되겠다. 전체 개수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번에서 벌써 얼마? 60개로 구해놨죠. 맞지? 그래서 100 빼기 60 해가지고 몇 개다? 40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소로소는 딱 줄 거 넣고 역발상 전체 개수에서 소로소가 아닌 수를 빼주겠다.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죠. 오케이. 소로소는 그렇게 다루자 라는 거 필기 하나 해놓고요. 자, 넘어갑니다. 맞자. 자, 노가다 문제 가봅시다. 자, 뒤로 넘겨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초도 아니고 유치원 6학년 때인가? 유치원 6학년 때 6살 때 7살 때 그 웅변학원 알아요, 너? 웅변학원 몰라요? 저러만 할 것 같으면 이 연사 굳게 다짐합니다. 뭐 이런 웅변학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추억이 있네요. 웅변학원 다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클 수도 있어요. 자, 준비가 없었어.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요. 개수가 큰 문자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다. 영어 좀 써도 되겠죠? 케이스 바이 케바케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케바케 한다. 그러니까 개수가 큰 게 Z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Z가 자연수니까 1일 때 이렇게 나누는. 그래야 경우가 확 줄어들어.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자, 4일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게 하윤아 4가 되면 얘가 얼마가 돼? 잠시만. 잘 안 보이나? 4가 되면 얘가 얼마가 돼? 그럼 넘어가면 얼마가 돼? 자연수인데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케이스가, 즉 개수가 큰 문자로 케바케를 하면 케이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Z가 3일 때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X 더하기 2Y가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요. 3이라고. 대입을 해서 넘어가면 2가 돼야 되죠. 근데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일 때 얘가 최소한 얼마는 돼야 돼? 3n이죠?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Z가 1 때는 여기 1을 딱 대입해. 알지? 그래서 방정식을 다시 가져와. X 더하기 2Y가 여기다 1을 딱 대입해서 넘어오니까 얼마가 돼야 되지? 해야 돼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순서상을 미리 X, Y를 셀러면 됩니다. 자, X 기준으로 셀르지 마요.
무조건 뭐? 이거 세울 때도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얼마 되면 돼요? x는 3이죠. 얘가 1일 때 요 기준으로 세라.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1이 돼야 되죠. 더 이상 없죠? 오케이, 넘어가요. 자, z가 일어나는 것은 x 더하기 2y가 결론적으로 1 딱 대비해서 딱 넘어오니까 아니에요. 자, 얘 기준으로 또 순서상 세우면 됩니다. 1일 때 6, 2일 때 4, 3일 때 2, 4일 때 0 되니까 세울 필요 없어요. 왜?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자, 눈 있으면 볼지어다.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일일이 세우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아유, 쉽다. 자, 너무너무 쉬워.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뭐?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봐라. 앞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사람 같지? 끄덕끄덕하네. 자, 그럼 봐봐. 얘가 10의 자리고 얘가 1의 자리야. 이렇게 딱 만들고 생각을 해보면 자, 10의 자리에는 홀수만 올 수 있대. 그래서 이거 고배 법칙으로 구하는 거야, 민성아. 홀수 뭐가 있지? 1, 3, 5, 7, 9.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렇지, 너무 당연한 거지.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지. 1의 자리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가 2, 3, 5, 7. 이제 소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소수예요. 자연수 소수. 그래서 몇 가지 나올 수 있다? 4가지 올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다? 20가지다. 너무 쉽지 않니? 빨리 넘어가. 자, 넘어가자. 그냥 하면 되겠죠. 자, 약수의 개수 나옵시다. 너무 쉽다. 오랜만이네. 약수의 개수. 자, 360의 약수의 개수예요. 자, 일단 우리 약수의 개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물론 2학년 2학기 때도 했죠. 이게 나왔으니까.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약수의 개수 구해라 라고 하면 가요나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쓰레미 역사 한번 말해봐요. 이거 소인수분해 이렇게 했어. 약수의 개수 몇 개지? 12개.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지수에서 그러면 쓰레미 역사니까 왜 지수에 1을 더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혹시 유나 아나? 몰라.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원리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경우의 수를 어떻게 응용이 나와도 볼 수 있어요. 자, 원리가 뭐냐면 이거 구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구했어요. 이 4의 의미로 기억해야 돼요. 4는 이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곱의 법칙으로. 2의 세제곱의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총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거든요. 4개.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약수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구조냐면 테이블을 그려서 뭐라고? 테이블을 그려보자. 얘 약수를 위에 적을게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요거 약수를 하면 1, 3,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뭐해서 만들어낸 게? 곱해서 만들어낸 게, 즉 1, 2의 제곱, 2의 세제곱, 3,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바로 이 숫자 얼마예요? 70이죠? 8, 9, 70이 아니라 이 8, 9, 72의 약수, 즉 이 자식들이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약수의 개수가 4개죠?
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써 이 4 곱하기 3으로써 이렇게 구해주는 구조. 요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각각의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의 지수승이 되어 있는 각각의 약수의 개수들을 다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곱의 법칙으로.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원리를 알면 이런 것도 풀 수 있어. 원리. 자, 그러면 이거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는 원리를 알면 되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응용 문제로. 그럼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볼지어다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 소인수. 이 하나는 있어야 짝수죠. 그럼 실제적으로 따지면 얘네들은 짝수들이 얘네들 맞죠? 실제로 몇 개 나와요? 9개 나오죠. 맞지? 그러면 짝수니까 어차피 이 지수 이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진 게 이만 약수예요. 2는 3개까지 쓸 수 있고요. 3은 2개까지 곱하기를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자리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게 2하고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올 수 있는 건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 1 올 수 있고 3 올 수 있고 3의 제곱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한다면 그러면 짝수의 개수도 여기 올 수 있는 가수 몇 가지?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가수 몇 가지? 3가지. 곱의 법칙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9가지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응용 문제가 그러면 우리 누구 시켜보지? 귀여워. 너무 기대돼. 자, 그럼 이거의 약수 중 민성아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2개 곱하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이제 뭐만 올 수 있어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1 오면은 3의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곱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3의 배수는 이 집단 아니냐고. 3들이 다 있잖아.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짓수는 3의 배수니까 뭐뭐 올 수 있어요? 요 중에 이 약수가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얘는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짓수가 뭐뭐가 있어요? 3하고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 얘는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3이 이제 3 배수 됐거든. 얘 갖고 있어서.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짓수는 이렇게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2가지밖에 못 오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나오는 거거든. 자, 응용할 수 있겠어요? 원리를 알아야 응용을 하지.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문제 가볼게요. 자, 약수 아주 힘도 있게 설명했어요. 오케이. 좋아. 자, 360을 소인수분해해서 그냥 구하는 거죠. 그렇지?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쉽죠? 선생님 360 저 덤으로 해요. 6 곱하기 6 곱하기 10이에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 정도는 인수분해 금방금방 하죠. 순수분해 금방금방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약수의 개수 구해야 돼요. 그럼 얘의 약수의 개수 몇 개? 4개. 얘 약수의 개수 몇 개? 3개. 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죠? 총 24가지. 너무 쉽다. 이거 24가지. 자, 그러면 540도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얘와 얘의 뭘 구해야 돼요?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런 거 적어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럼 548이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6 곱하기 9 곱하기 10. 선생님 저 다 아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보는 거예요? 요거 보는 거죠. 각각 공약수 구하는 거 쉽잖아요. 어차피 이거 둘 중에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 꺼내는 게 최대 공약수였어요.
그러면 2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2의 제곱. 이게 최대 공약수에 지금 구하는 방법이. 3을 봐. 어때? 3개, 2개 있으니까 2개까지 꺼낼 수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3의 제곱. 5. 이게 최대 공약수예요.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거든. 3개. 1, 3, 3의 제곱. 3개. 1, 5. 2개. 이거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공약수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18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배수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따레깡. 자, 갑니다. 도로만 개수가. 자, A를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도로망이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먼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면 경로부터 설정해요. 경로 설정. 나오지 말고 경로 설정부터 먼저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A에서 우리가 B까지 가야 되니까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왔다리 갔다리는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1번 문제에서 A에서 어디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로, 이게 경로 설정이에요. 두 번째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로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까지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로는 총 몇 가지예요? 3가지. 얘에서 가는 가지수는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다? 9가지가 되고요. 자,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는 A에서 D로 가는 경로가 2가지가 있고요. D에서 B로 가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가 있으니까 6가지. 따라서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이미 끝난 건데. 따라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총 몇 가지다? 15가지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출연했어요? 유나랑 민지가 출연했어. 자, 한번 가볼까요? 문제를 바꿔서 이거 되게 좋아. 그렇지. 얼싸안고. 얼싸안고 좀 이상하다. 자, 문제를 바꿉시다. 자, 동건이 말고요, 수진이 말고요. 누가 출연했어요? 여기에 유나와, 미안해요, 좀 쓸게요. 누가? 민지가 출연했어요. 유나와 민지가 A 도시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거든요. A 도시를 출발하여 어디까지? B 도시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유나와 민지가 전부 다 어디에 도착해야? B 도시에 전부 다 도착해야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나와 민지가 다 도착을 해야 사건이 끝나는 경우에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1. 한 사람이 지나간 도시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란 말은, 만약에 민지가 싸웠나 봐, 유나랑 민지가. 그래서 누나가 야, 나 여기로 가, 너 여기로 따라오지 마 해가지고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나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고, 그 다음에 민지가 다른 도시로 가야 되겠죠.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로가 있겠죠. 맞지? 두 번째 케이스는 유나가 이제 이번에 거꾸로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그러니까 경로 설정을 잘해야 돼. 민지가 그러면 다르게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로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의 케이스 안에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3 곱하기 3이라서 9가 나왔고, 얘는 2 곱하기 3이라서 얘가 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어떻게, 유나랑 민지가 B에 도착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곱하기로 해서 총 몇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50? 54가지. 얘도 몇 가지? 계산 하나만 하면 54가지겠죠.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이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이태 문제의 핵심이에요. 잘 읽어야 돼요. 이해 잘해야 돼요. 알죠? 따라서 얘에서는 그래서 인마가 108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가야 되겠네. 진짜.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영상 한번 끊어줘요. 그래서 예제 5번까지만 정리해와. 알지?